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손해사정 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식입니다. 자, 혹시 제가 대학에서 보험학 공부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저희 대학에서 보험학 공부하신 분. 아니면 옛날에 이렇게 보험학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 다 보험학이 처음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저는 제 이름 김한식이고요. 한식 좋아하십니까? 제 핸드폰 번호를 혹시 또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뭐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010-2089-3821. 이게 손해사정 이론은 전에 2차 시험이었거든요. 2차 시험인데 이제 1차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1차 시험으로 바뀌면서 이제 공부하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손사 이론 하나만 이렇게 제가 6개월 동안 강의했거든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이게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시험의 판결이 어디서 났냐면 이 손사 이론에서 당락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손해사정 이론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1차 시험으로 바뀌는 바람에 손사 이론이 훨씬 더 이제 쉬워졌어요. 아무래도 뭐 주관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객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그죠? 이렇게 쉽고. 근데 이게 책은 좀 두껍죠. 이렇게 책이 좀 두껍지만은 이게 손해사정 이론은 보험학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책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만 읽어보면 이렇게 손사 이론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이 공부하는 방식을 보면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손사 이론을 이렇게 다 외워야 되니까. 지금은 뭐 객관식은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손사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 있고 하는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로 들어갔어요. 회사. 저는 현대그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현대그룹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손해사정사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경쟁률이 한 1000대 1쯤 된다 하더라고요. 경쟁률이 한 1000대 1쯤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별로 아무도 도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몇백 명씩 뽑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한 1000명 시험 쳐봤자 1000명 시험 쳐가 1명, 2명 합격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신입사원 때 1차 시험 떨어져, 이제 1차는 합격했어요. 1차는 합격했는데 2차 시험 떨어지고. 그 다음 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한 세 번째쯤 되니까 이렇게 세 번째 3년 차쯤 되니까 이제 슬슬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는 붙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그때 제가 3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3월 2일 날 결혼하고 그다음에 시험이 8월 달에 2차 시험 8월 달에 시험이 있었는데 3월 2일 날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6월 1일 딱 되는 날에 제가 마누라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집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밥 해 먹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그러면서 저는 저 회사가 광화문 사거리에 있었는데 광화문 앞에 거기 독서실을 구했어요. 자, 독서실을 구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있잖아요. 무언가를 해내려면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인데 이 손해사정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가시험이라서 뭐 이렇게 아주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다 근데 어려운 과목도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노력한 만큼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가 있는 이 과목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밤에 한 11시나 12시 되면 독서실 다른 학생들은 다 집으로 다 가요. 근데 저 혼자 독서실에 남아있어요. 거기서 잠을 잡니다. 이런 바닥이, 독서실 바닥이 이렇잖아요. 그죠? 이런 바닥이죠. 이런 바닥에 제가 그냥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누워서 잘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집에 가면 따뜻한, 그죠? 침대도 있고, 그죠? 이제 갓 결혼한 신혼 마누라도 그죠? 부인도 있는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냐? why?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느냐? 수도 없이 내 자신에게 얘기하고, 그죠? 반드시 오늘의 보상을 받으리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아침에 한 6시쯤 되면 청소하는 아줌마가 밀대로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제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다시 또 책 보고. 그래서 그해 어떻게 됐죠? 예. 그해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해 합격을 하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저에게 금일봉을 하사했습니다. 금일봉을 받고 제가 우리 회사에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표지 모델이 없었어요. 제가 표지 모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돈도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제 이름 석자가 신문에 나와요. 이름 석자가 합격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합격하면 이름 석자가 신문에 나옵니다. 이름 석자가 신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회사에는 자격증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자격증 수당. 그 자격증 수당을 제가 회사에 퇴직할 때까지 받았어요. 제가 회사에 16년 근무를 했습니다. 16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사장이 뭐 이렇게 지원금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회사에서 승진도 빨리 승진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회사에서 같이 저보고 공부를 하라 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은 대구에서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은 바로 시험 합격이 시발점이었다. 그러니까 그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갈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시험에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시험에 딱 합격하면 합격하고 나면 여러 인생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쯤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동안 여기에서 미래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을 합격을 시켰는데,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여기 손사이론 요 2차 시험 할 때 한 몇 년 전이죠. 2차 시험으로 있을 때 여기 지방에서 학생들이 한 열 몇 명 올라왔는데, 그때 그 학생들이 여기 앞에서 요 독서실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저 앞에 독서실에서 같이. 그래서 제가 그 독서실에서 저도 하룻밤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그 학생들이 대거 다 똑같이 합격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손사 이론이나 아니면 손해사정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내 혼자 공부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렇게 같이 그저 같이 공부하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우리 친구 하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모르는 것 서로 물어보고 또 모르면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험 합격하기가 훨씬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중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3페이지 그 위험과 보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위험이란 뭐냐? 위험. 위험은 그죠? 이렇게 위험은 손해 발생의 가능성. 이렇게 위험이 있다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위험이 있다 없다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위험이 없으면 그 위험을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대처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이다. 보험.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위험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보험이냐 하는 것은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이냐에 따라서 보험이 결정된다. 만약 위험이 화재 위험이면 무슨? 화재 위험이면 화재보험. 위험이 선박 위험이면 선박보험. 그죠? 그래서 어떤 위험이냐에 따라서 보험이 달라진다. 그래서 위험은 손해가 가능한 상태, 그죠? 손해가 가능한 상태, 손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다음 밑에 위험의 요건. 자, 보험자 측에서 본 요건, 그죠? 나중에 요거는 이렇게 시험에 가끔씩, 그죠? 아주 쉬운 문제로 이렇게 위험의 요건 중에서 다음 중 요건 중에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자, 보험자. 이게 원래 보험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여기 계약자가 있고 이게 보험자. 이게 보험자가 보험회사죠. 이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하나의 이게 보험은 뭐예요? 보험은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 됐어요. 계약. 이 계약자가 일정한 금액, 계약자 일정한 금액인데 일정한 금액을 보험료라고 그래요. 계약자가 일정한 금액을 내고 그 다음에 일정한 사고, 이걸 보험사고예요. 보험사고. 일정한 사고가
계약자가 보험료를 일정한 금액 보험료를 내고 일정한 사고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 보험자의 그죠? 계약자 사이에 일정한 사고가 생겼을 때 이 사고는 계약에서 정한 사고입니다. 화재 보험이면 화재 사고, 선박 보험이면 선박 사고. 일정한 사고가 생겼을 때 일정한 금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지. 그래서 일정한 금액은 보험금액. 보험금은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이 보험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계약에서 용어에서 보험금하고 보험 금액이라는 그런 다른 겁니다. 보험금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고 보험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가입자가 빠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입은 그죠? 만약에 1억을 가입을 했는데 화재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사고가 생기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가입 금액은 1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자가 계약을 하는데 보험 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1년. 그죠? 1년이죠. 이 1년 동안에 여기 위험 집단. 1년 동안에 수많은 계약자들.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 집단을, 모집단을 몇 명 기준으로 하냐면 10만 명 기준으로 10만 명. 이렇게 이렇게 계약을 한 사람이 위험 집단이 10만 명 중에서 이 중에서 사고, 그저 보험 사고가 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 이 보험은 약속. 그 약속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계약. 그래서 이게 보험은 일종의 계약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요런 걸 생각을 하면 자, 아까 보험자 측에서 본 조건에서는 피보험단에서 충분한 수와 질이 있어야 된다. 그죠? 충분한 수와 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연적이며 고의가 아니어야 된다. 항상 이렇게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지급하지 않는다. 고의로.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고의로 불을 찔렀다든지 고의로 사고를 냈다든지 하는 것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미래의 손해는 확정 및 산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죠? 이 확정 및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험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면 여기 지난번에 세월호 사고 있죠. 세월호 사고에서 학생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죽었을 때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돈을 얼마를 줘야 되냐 하는 것은 다 누가 가서 조사하냐. 그 변호사가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사정사들이 다 들어가서 합니다. 손해사정사들이 다 국가에서 돈 받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 돈으로 산정해 줘요.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그래서 이게 손사의 위험 집단은 금액이 확정돼야 된다. 그래야 그걸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 및 산정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대한 위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상 거대. 그죠? 보험회사 자산은 만약에 보험회사 자산은 300억인데 보험회사의 자산은 300억인데 만약 한 1,000억짜리가 발생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큰 위험은 인수 거절한다. 너무 큰 위험은 받지 않는다. 이것이 보험자 측에서 본 요건이다. 그 다음 피보험자 측에서 본 요건은 일단 피보험자 측에서는 뭐가 있어요? 발생 가능성. 그죠? 발생하지 않는 손해는 필요 없다. 발생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률이 현저히 높지 않아야 된다. 너무 자주 일어나면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일, 그죠? 만약에 매일 손해가 하루에 10만 원씩, 매일 10만 원씩 손해가 자주 나면 보험회사에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손해가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그래서 너무 손해는 우연한 손해지만은 자주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 보십니다. 그 다음에 위험의 구분, 그죠? 위험. 자, 일반적으로 위험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이제 담보 위험. 담보 위험은 담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담보라는 말은 보상,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담보한다. 내가 너에게 책임지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면책 위험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화재보험에서 내가 화재보험에서 가입을 했는데 화재보험에서 담보위험은 뭐예요? 화재예요. 그런데 면책위험은 화재로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게 먼저 만약에 그게 지진이 나고 화재가 났다. 그러면 지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진으로 난 손해는 면책위험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게 면책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비담보위험은 뭐예요? 비담보위험은 말 그대로 아예 담보를 하지 않는 거죠. 담보를 하지 않는 위험이 비담보위험이다.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의 설정 방법은 사고 형태. 자, 이렇게 사고, 그죠? 자, 어떤 사고냐, 그죠? 사고 형태는 이렇게 열거 위험, 사고가 열거된 위험. 열거 위험 담보와 포괄 위험 담보라고 했어요. 열거 위험 담보는 주로 화재 보험에서 많이 있는데 화재, 지진, 폭발 이렇게 열거된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한다는 것이 열거 위험입니다. 그래서 열거된 위험 담보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형태 위험, 그죠? 그런 형태 위험은 책임진다. 열거 위험. 그 다음에 포괄 위험 담보는 올 리스크라고 합니다. 올 리스크. 이게 포괄 위험 담보를 할 때는 열거 위험 담보와 포괄 위험 담보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열거 위험 담보는 이렇게 사고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실제 열거된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한다는 겁니다. 이 열거 위험 담보라는 건 아까 담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상이에요. 담보한다는 말은 보상한다는 것이거든요. 열거된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보상한다는 것이고 포괄된 것은 열거는 올 리스크. 근데 포괄 위험을 하는데 이렇게 모든 위험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포괄 위험 앞에는 뭐가 있냐면 면책 위험, 전제. 면책 위험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뭐를 제외한 나머지 올 리스크 모든 걸 다 보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 위험이라고 해도 너무 광범위하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광범위하게 다 주면 보험회사가 쫄딱 망하겠죠. 그래서 열거 위험 담보는 보상하는 것, 사고로 보상하는 것은 요거 열거한 것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겠다는 것이고 포괄 위험 담보는 앞에 면책 위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주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위에 거는 안 주겠다는, 나머지는 안 주겠다는 거고 위에는 다 주겠다는 거고 그의 차이죠. 그래서 포괄 위험 담보, 열거 위험 담보 이게 사고 형태 위험이고 원인 형태는 뭐냐? 원인 형태는 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서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 그래서 선행 위험. 그래서 선행 위험이 뭐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특히 이제 화재 위험에서는 선행 위험을 많이 따져요. 선행에서 화재 폭발을 담보하는데 이렇게 먼저 지진이나 이렇게 앞에 지진이 일어나고 앞에 지진이 먼저 일어났느냐, 나중에 지진이 늦게 일어났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선행 위험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따지는 게 원인 형태 위험이다. 그 다음에 손실 형태 위험. 손실 형태는 발생한 손실이 로스가 뭐냐? 이렇게 발생한 손실이 자동차 보험에서 이런 게 있죠.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도 가격 하락 손실 이건 안 주죠. 그죠? 사고가 나서 가격이 만약 이게 새 차를 뽑았는데 사고가 나서 이게 수리를 하다 보니까 중고차가 돼버렸다 이거죠. 수리를. 가격 하락 손실 뭐 이런 건 지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손실 로스가 발생해도 로스 중에서 지급하지 않는 손해. 그래서 이게 손실은 직접 손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손해만 담보하고 간접 손해는 잘 주지 않는다. 이렇게 똑같은 로스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은 그래서 손실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담보 손실이냐, 그다음 면책 손실이냐. 이게 약관 각 보험 상품마다 약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약관에 이런 것은 사고가 나도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이제 도난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관에 보험 증권에 딱 명기해 놓은 그거는 보상을 하는데 명기하지 않는 것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상해 줘야 한다. 그죠? 예를 들면 집에 보석이다. 이렇게 계약할 때 이 보석이 그때 보석이 명기가 되어 있으면 그걸 보상을 하지만은 나중에 도난을 당해도 그때 처음에 계약할 때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보석을 도난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담보 손실과 면책 손실, 비담보 손실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위험과 보험과의 관계.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항상 이렇게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 했죠. 화재 위험이 있으면 화재 보험. 그죠? 선박 위험이 있으면 선박 보험. 그다음 위험의 사회 경제의 영향. 자, 위험이 이런 것은 또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위험의 사회 경제의 영향으로서 이렇게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재화와 서비스의 상실. 그죠? 재화. 일단은 그죠?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죠? 건물이 불탄다든지 그죠? 이렇게 재화 서비스 상실되고, 그다음 비상준비기금. 이게 이 비상준비기금이 왜成立이 될까요? 그죠? 아까 이게 각 1년 동안에 이제 1년 동안에 수많은 계약자가 먼저 돈을 선납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험료를 먼저 내놓고 이 보험료를 내놓은 이 보험을 그죠? 1인당 만약에 1인당 100만 원씩 내면 1인당 만 원씩만 내도 10만 명이 요 내면 돈이 얼마죠? 10억이잖아요. 10억. 1인당 만 원만 내도 여기 10만 명이 1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다가 이 중에서 사고 나면 보상금을 지급하겠죠. 보험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을 기금으로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 돈을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보험이 없다면 이 돈을 어디 다른 데 운용을 할 수 있겠죠. 뭐 도로를 논다든지 건설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비상준비기금, 항상 비상시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기금을 그죠? 적립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걱정과 불안의 존재. 만약 보험이 없으면 그죠? 보험이 없으면 항상 걱정이 생기겠죠? 그죠? 사고 나면 우리 집이 불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걱정이 불안이 생긴다. 보험이 없으면. 그런 측면에서 위험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분류는, 자, 요거 위험의 분류도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은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주관적 위험은
이렇게 본인 혼자만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객관적이면 모든 사람이 다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죠? 이게 예를 들면 그죠? 이 천장이 내려앉을 것이다.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은 천장이 내려앉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천장이 내려앉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주관적 위험. 그래서 주관적 위험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어때요? 자동차를 갖고 다니면 항상 사고 날 위험이 있죠. 이런 것이 객관적 위험. 예. 그 다음에 금전적 위험과 비금전적. 이게 금전적, 이렇게 금전이죠. 돈으로, 그죠? 예, 금전적 손해이냐, 이게 금전적 손해이냐, 그 다음에 비금전적 손해이냐에 따라서 금전적 손해 위험과 비금전적 위험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다음에 동태적 위험과 정태적 위험. 이렇게 동태적 위험은 뭐냐? 동태적 위험은 늘 움직이는 거죠. 예. 그죠? 예.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위험. 금리 변동이죠. 근데 이 금리 변동 이런 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동태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정태적 위험은 1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그죠? 아까 1년, 계약은 1년으로 계약을 하는데 1년 동안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1년 동안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1년 동안 막 유동적으로 움직이면 이거는 보험 들 수 있으면 그건 보험 안 한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으로 분류된 것은 이렇게. 그래서 아까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객관적 위험, 그 다음에 금전적 위험, 그 다음에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은 보험의 대상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본 위험과 특정 위험. 이 근본 위험은 근원적 위험, 다른 말로 일반적 위험, 불특정 위험. 이게 근본적인 위험. 이 근본적 위험은 이렇게 근원적으로 발생한다. 근원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근원적으로 발생한다 해서 이렇게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서 발생되고 그 결과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그죠? 이렇게 위험의 결과가, 사고의 발생의 결과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발생하느냐, 아니면 모든 구성원 전체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근본 위험과 특정 위험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특정한 개별적인 기업, 개인이라든지 특정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위험, 이런 특정 위험하고는 구분된다. 그래서 근본 위험은 다른 말로 일반적 위험이라 하고, 특정 위험은 특정한 개인에게 이렇게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순수 위험과 토기 위험. 순수 위험은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험의 기본 원리는 이득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득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손해가 발생됐을 때, 예를 들면 내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물인데 이 건물이 10억짜리라. 10억짜리 건물인데 이건 내가 화재보험 가입해서 화재보험 가입할 때는 뭐예요? 건물은 이게 10억은 시가 10억짜리를 내가 예를 들면 보험 계약서에다가 이 계약서에서 가입 금액이 15억. 10억짜리 건물인데 15억으로 이렇게 내가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15억. 근데 만약에 보험료가 1%다. 10억짜리 건물에 보험료 0.1%다. 보험료 0.1%면 10억짜리 건물에 0.1%면 100만이죠. 100만.
100만 원, 1000만 원, 60. 그래서 보험료가 0.1%가 보험료인데 10억짜리 건물이면 0.1%하면 100만 원만 내면 돼. 보험료 100만 원 내면 되는데 자기는 15억을 가입했어. 15억. 가입 금액 15억 하면 150만 원 됐다. 자, 보험료 150만 원을 냈어요. 보험료 150만 원 냈는데 만약에 이게 건물이 다 불탔다. 그럼 내가 보험료를 150만 원을 내고 보험료 150만 원 내고 15억을 가입했을 때 내가 15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5억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Why? 왜? 왜?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15억을 못 받죠? 예, 만약에 이게 15억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 계약은 서류상으로 하잖아요. 서류상 종이 한 장. 계약은 종이 한 장으로 하잖아요. 실제가 10억짜리인데 내가 보험료 더 내고 이게 15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득이 생기죠. 이득. 그죠?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화재를 사고 내서 15억을 받으면 내가 당장 가서 내가 내 건물에 불질러 버리고 싶겠죠. 그죠? 불질러 버리고 화재 나면 15억을 받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득을 주지 않는 이득.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원래는 150만 원 낼 필요가 없잖아요. 100만 원 내면 되는데 150만 원 낸 것을 이걸 이제 우리가 초과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초과보험. 그러면 나중에 선의의 초과보험은 자기가 이거 보험료를 다시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악이 나쁜 뜻으로 보험 사기치려고 초과보험 한 것은 안 돌려줘요. 그래서 보험은 순수위험. 순수위험은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위험이 순수위험이고, 투기위험은 이득이 발생하는 위험이 투기위험입니다. 그래서 투기위험은 보험이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나중에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 했죠. 다음 주 위험 중에서 보험이 가능한, 그죠? 보험이 가능한 위험으로 구성된 것은 아까 그죠? 주관적 위험은 안 되고 객관적 위험, 금전적 위험, 객관적 위험, 금전적 위험, 그다음에 정태적 위험, 그다음에 근본 위험, 그다음에 순수 위험. 됐어요. 그죠? 그다음 단일 위험. 단일 위험과 누적 위험. 단일 위험은 말 그대로 이게 한 가지 위험. 누적 위험은 말 그대로 위험이 모여 있다는 거죠. 이 누적 위험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누적 위험이 대표적인 것은 여기 시장이죠. 시장에 여기 건물들이 막 시장이. 이 시장에는 요거 하나가 화재가 발생하면 다 그죠? 이렇게 위험이 누적돼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 창고 들어봤어요? 이게 부두에 보면 보세 창고가 막 이게 보세 창고들 이런 것은 위험이 누적돼 있다. 그다음에 이 건물이 붙어 있는 건물하고 건물이 떨어져 있는 건물하고 어느 게 위험이 더 높을까요? 건물이 붙어 있는 건물이 위험이 높겠죠. 건물이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이 건물이 떨어져 있으면 할인해 줍니다. 보험료도. 위험이 적겠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단일 위험은 그죠? 한 가지 위험이고 누적 위험은 여러 가지 위험이 묶여 있을 때 누적 위험이다. 그러니까 누적 위험의 발생 형태, 그죠? 뭐 물리적으로 장소적, 그죠? 장소적 이렇게. 그죠? 화재, 뭐 부두, 보세 지역, 그다음 사건적 발생, 사건적. 이제 이 배상 책임에서 사건이 막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했대요. 그죠? 전국적으로 동시에 막 이렇게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물리적으로 발생한다. 그다음 대재, 그죠? 홍수나 폭우.
그다음 재보험 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재보험은 원보험과 재보험. 예. 나중에 다시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은 여기 계약자가 있죠. 이 계약자가 자기 건물, 서울의 건물 한 100억짜리 되잖아요. 100억짜리. 계약자가 서울의 건물을 A 보험회사에서 뭐 이거 100억을 다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자 A 보험회사하고 계약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A 보험회사에게 받아서 다시 이걸 B 보험회사 이렇게 나눠주는 게 이렇게 다시 재차했어. 이게 재보험. 그러면 B, C, D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요 100억은 옛날에 제가 다닐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이 그때 천억. 아시아나 항공이 1000억인데 1000억을 우리 현대상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1000억을 현대상에서 인수했을 때 그러면 그 보험료를 받았겠죠. 아시아나 항공에서. 보험료를 받고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1000억을 우리가 회사에서 1000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시아나에서 받을 때 우리 회사에서는 1%면 얼마예요? 10억이죠. 1%만 우리가 인수 보유를 하고 나머지 99%는 다른 회사에 재보험을 다 줘버렸어요. 재보험을 다 줘서 이게 1000억 사고가 나면 이 재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우리 회사에서 보험금을 다 받아가 계약자에게 준다. 이게 재보험.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냐? 이렇게 재보 수수료라고 했어요. 보험을 영업하면 영업 수수료가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이득이죠. 사고 나도. 그래서 이제 재보험 처리 과정에서 한 회사에게 집중적으로 발생되면 이것도 누적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9페이지 위에 보면 누적 위험이 방지 방법.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누적 위험에서 가끔씩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누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그죠? 그래서 사고 위험을, 그죠?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이죠. 위험 분산. 그러니까 누적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은 첫째, 위험을 분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아까 재보험. 내가 재보험에 가입해버리면 되죠? 재보험 가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총 보상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고가 여러 번 나더라도 내가 총 보상 한도액은 나는 뭐 100억만 준다. 100억까지만 준다. 이게 총 보상 한도액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적합보험에서는 지역조항이라고 했어요. 지역조항. 어떤 한 지역, 항구죠. 항구. 적합보험이니까 항구. 어느 한 지역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제한할 수 있어요. 지역 제한.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누적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중에 그 누적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위험과 유사 개념입니다. 이렇게 페릴은 손인. 그러니까 손인은 손해의 원인을 얘기해요. 손해의 원인. 손인. 이렇게 손해인은 원인. 이렇게 실제 이렇게 로스가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뭐냐, 그죠? 그랬으면 이렇게 화재, 그죠? 이렇게 화재, 낙뢰, 폭발, 홍수, 폭풍,
뭐 이런 원인. 그다음에 위태. 이 위태는 위험한 상태. 됐어요. 이거 손해의 원인이고, 이거는 위험한 상태. 이렇게 위험한 상태. 그래서 위험한 상태는 세 가지 있습니다. 실체적, 이렇게 실체적 위태. 이렇게 실체적 위태는 다른 말로 현실적 위태입니다. 현실적. 실체적 위태. 그 다음에 도덕적 위태. 이렇게 이 도덕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고의라는 말이 들어가요. 고의. 네, 도덕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고의라는 말이에요. 고의. 그러니까 고의로 내가 불을 질렀다든지, 그죠?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 도덕이다. 실체적 위태는 진짜 이게 기름끌레, 기름종이, 그죠? 이게 바닥에 기름종이가 많이 널려 있으면, 널려 있다는 거죠. 그죠? 실체. 바닥에 기름종이가 널려 있다는 것은 화재가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실제적 위태. 그냥 도덕적으로는 이건 자기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정신적 위태. 이 정신적 위태는 뭐냐? 정신 상태. 정신적 위태는 정신 상태가 나쁘다는 거죠. 그죠? 흡연.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암에 걸리죠. 그죠?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 그죠? 예, 과도한 음주. 술 많이 먹는. 저기 술 많이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술 좋아하는 사람. 음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제가 우리 학교에 제가 모시고 있는 총장님, 이게 자기 뭐 재산이 수백억 있어도, 재산이 수백억 있으면 뭐합니까? 술 많이 먹어서 간암 걸려, 암이 걸려. 그래서 이런 것은 세 가지. 여기 이제 시험에, 지금까지 여기에 늘 시험에 나왔던 실체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그래서 거기 그 시험에, 그죠? 10페이지 그 한 위험, 실체적 위험 상태. 실체적 위험 상태인 대표적인 것은 건물이나 재산의 위치, 구조, 양식, 그다음에 뭐, 그죠? 용도나 점유의 목적, 뭐 이런 것이 실체적이죠. 그다음 도덕적 위태, 그죠? 아까 뭐, 그죠? 도덕적 위태도, 그죠? 뭐 자기 회사의 정보를 빼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고의로 칼로 찌르는 것도 도덕적 위태지만은 정보를 빼내가 남에게 기밀을 넘기는 것도 도덕적 위태다. 그죠? 나쁜 짓이죠. 이게 정신적 위태는 무관심, 그죠? 개인적인 부주의, 무관심.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안 되는데, 그죠? 담배 피우는데 무관심해가 나중에 이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물, 뭐 대기오염 이런 것들. 자, 거기 그 오른쪽에 정신적 위태와 도덕적 위태의 차이점은 뭘까요? 정신적 위태와 도덕적 위태의 차이점. 여기는 고의성입니다. 고의성. 이렇게 고의성이 있으면 이건 도덕적 위태고, 고의성이 없으면 그냥 정신 상태가 나쁘다. 정신적 위태다. 예. 그다음에 로스. 그러니까 로스는 손실이죠. 로스는 없어지는 거. 로스는 없어지는 거. 소유의 상실. 예. 그래서 로스는 그 비의도적인 경제적 가치의 소멸 또는 감소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로스가 되려면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로스가 되려면 첫째, 이 비의도적인 예기치 않은 손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불을 찔러가 화재가 그 건물이 다 탔다. 이거는 고의잖아요. 의도적으로. 이거는 보험에서 안 줍니다. 상법 659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의도적인, 그죠? 비의도적인 말은 반대로 우연하게 발생하는 로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경제적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야 합니다. 경제적 손해. 이게 경제적인 손해.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이런 나중에 자동차 사고 났어요. 내가 타고 가는데 자동차 어느 정도 내 백미러에 내가 받쳤다 이거지. 그럼 내가 넘어졌어. 사고 난 거지. 넘어져서 사고 난 거지. 나에게 상처가 났으니까 손해가 발생한 거죠. 손해가 발생했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내 치료비가 안 들었다. 병원에 가서 치료비가 안 들으면 이건 손해가 아니에요. 항상 이 보험에서는 손해가 발생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금전적 손실. 항상 돈이 이렇게 금전적 손실이 따라야 된다. 그래야 이걸 손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